미국에서 살던 셋째 아들이 쌍둥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한 100일쯤 되었을 땐가 한국에 데리고 왔었어요. 아이들이 밤새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깨서 우는데 온 식구가 통잠을 잘 수가 없었죠. 쌍둥이 둘이 번갈아 가며 하나 깨서 울어 겨우 재우고 나면 또 하나 깨서 울고, 엄마, 아빠, 할머니는 저까지 달라붙어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야단 법석을 부려도 겨우겨우 재우면 잠든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쯤 온 식구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지내다가 아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미국으로 함께 들어갔죠. 쌍둥이들은 미국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서 울고 재우고 나면 또 깨고, 그래서 어른들이 진이 다 빠지곤 했어요. 어른들이 갓난이 2명 때문에 정말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 제가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3명이 번갈아 깨기 때문에 잠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밤에 깨우지 않게 재울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깰 때마다 일어났었어요. 물론 아침이면 여기 눈이 다 짓무르고 엄청 힘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낳은 아이들이고 내가 엄마니까 그냥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 아이들은 자주 깨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 조금 더 별난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죠. 하루는 며느리가 1박 2일로 다른 주에 있는 어떤 학교로 강의를 간다고 집을 비웠어요. 제가 큰 맘을 먹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애들 버릇을 좀 단단히 고쳐봐야겠다. 내가 애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인기척도 내서는 안 되고 아래층에서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쌍둥이를 둘 다 충분히 먹이고 기저귀까지 다 갈아준 후에 침대에 눕히고 토닥토닥 해준 다음에 불을 끄고 내가 나가는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은 후에 침대 옆에 숨어서 애들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전처럼 또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인기척도 안 내고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금방 자지러지게 죽을 것 같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앙앙거리며 울었어요.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떨까? 겁도 나고 그냥 포기하고 가서 안아줄까 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꿈틀거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몇 달을 힘들게 살았고 또 앞으로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제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아들은 벌써 몇십 분을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참지 못해서 2층으로 올라와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아이들이 울다 자다 하는데 희한한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한참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벌벌 기어오더니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목을 빼면서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엄마 아빠 침대를 보고 나서 또 한동안 두리번 거리더니 깜깜한 데 숨어있는 저는 보지 못한 채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포기한 모습으로 도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성공!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겨우 기어다니는 아기지만 벌써 옆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밤에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깨서 몇 번 뒤척뒤척 하다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돌아온 며느리가 너무나 신기해서 절더러 뭘 어떻게 하셨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변했냐고 물었어요. 내가 독하게 아이들을 울렸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울어도 내버려두면 저절로 도로 자더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죠. 아들은 그래도 아빠니까 참았지만 며느리는 엄마라서 절대로 못 참았을 거예요. 며느리는 밤에 깨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하며 저더러 한국에 가시면 아이들을 자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도 아이들이 자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친구들 많이 소개해 줄 테니 어머니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저는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시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밤에 아이가 깨면 그냥 울릴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이 깨실까봐 울음소리가 방에서 안 나가게 어떻게 해서든지 얼르고 달래고 해서 재웠죠. 그런데 저보다 늦게 결혼한 한 친구는 자기 아이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도 밤에 많이 깼었는데 그 당시 제1교포였던 남편이 하루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친구를 밖으로 내쫓다는 거예요. 친구더러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방에서 울고 자기는 밖에서 울고 그렇게 3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고 계속 자더래요. 그래서 독한 남편 덕분에 자기 삶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아이를 울릴 용기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잠버릇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아이들의 잠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수 있었다면 아이도 푹 자서 좋고 나도 잠을 실컷 자면서 저의 삶의 질도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물론 다음날 우아한 엄마가 돼서 아이들에게 신경질도 덜 내지 않았을까요?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주위에서 울다가 죽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울음에 너무 겁먹지 말고 울 테면 울어봐라, 실컷 울라 하면서 좀 더 용감하게 대처한다면 아이의 잠버릇은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아이가 밤에 잠만 좀 잘 자줘도 한 번씩 우리가 해본 넋두리가 아니에요. 한번 강하고 독한 엄마가 되어보세요. 성공하면 잠 잘 자는 착한 아이의 우아한 마음이 될 거예요.